요거는 읽으면서 좀 어렵지 않았니? 아, 괜찮았어? 자, 지금 보면 이제 플라톤이지, 그지? 플라톤이 that 이하라는 주장을 펼친 거지. 펼쳐가지고 written 텍스트는 절대 스포큰 다이얼로그에 뭐가 안 된다. 대체물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뭐 seventh letter 요 글에서 그렇게 썼대. 그 다음에 요 다운표 친 거를 해석하기가 애매하지 않았나? 다운표 친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동사가 will be, 그지? 그 다음에 from to 이렇게 가야 되나?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 written 텍스트가 스포큰 다이얼로그의 대체물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칠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준 거거든. 모든 사람들, 가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가치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그지? 그 다음에 그 문제, 그걸 다룰 때, 이 사람들이 will be,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여기 이제 by ing 하면은 뭐뭐 함으로써. 그치? 지금, 이 사람들이 가치라는 어떤 그러니까 가치 문제를 다룰 때, 가치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far from exposing them. 그걸 드러내는 데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드러내지를 못하고 뭔가 기분 안 좋게 뭔가 오해가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지.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걸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문제를 다룰 때 뭘로 하는 거야? 글로 하니까. 글이라고 하는 건 결코 말의 대체물이 될 수가 없다. 어떤 가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 그걸 자꾸 글로다가 옮기다 보면 자꾸 그걸 제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뭔가 기분은 안 좋고 오해를 하게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했었어? 그래. 얘기 잘 안 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야. 근데 뒷부분부터는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되지, 이제. 사실 이제 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의 제자였던 퓨펄, 디오니시우스, 다이오니시우스. 그래서 시라쿠스의 지배자였던 이 디오니시우스를 비판을 하던 거였다. 이 디오니시우스가 철학 논문, 트리티즈를 쓰는데 글로 쓴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하는 말이 mere written words야. 단순히 글로 뭘 써가지고는 cannot convey, 전달을 못한다. The flashes of insight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빛을, 이런 말이에요. insight, 통찰력, 깨달음이라는 빛을 전달을 못한다. 사실 그걸 통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 철학적 진리가 come to be understood,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글로 하지 말고 소크라테스처럼 플라톤도 뭘 선호했어? dialectic approach니까, 그러니까 뭔가 말을 통한 그런 어떤 접근법이야. 진리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이런 dialectic approach지. 대화식 접근법. 요걸 선호했다는 거지. in the course of 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거든. in the course of scrutiny. 뭔가 점검하고 또 친절하게 또 테스팅 해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지.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질문도 던지고 답변도 하고, 근데 without will이니까 will이 의지거든. 그러니까 뭔가 악의, 나쁜 의도가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검증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with a sudden flash야 갑작스럽게 빛이 딱 오면서 뭐가 와? There shines first understanding이야. 뭔가 이해가 딱 되는 거야.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가 탁 나오게 된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Spoken words,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정신 경험의 상징이며 글이라고 하는 건 말의 상징이다. 결국 뭐야? 글보다는 말이 더 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야. 그리스인들의 관점. 그리스인들은 스피치를 이게 여기서 오버는 뭐뭐보다거든. 그러니까 글보다는 말의 우월성을 바라보는 그리스인들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표현 아니겠냐. 이렇게. 그죠? 글도 꽤나 오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 우리가 그냥 이런 경우는 뭐 공감은 충분히 가는 것 같아. 공감은 충분히 가는 것 같아. 글로 쓰여 있는 내용을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전달이나 이해가 쉬우니까. 그죠? 플라톤에 따르면 말이라고 하는 건, 글이라고 하는 건 말보다는 어때? 열등하지. 투가 뭐뭐보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지. 이태리 어원의 그런 단어들은 열등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따라서 첫 번째 건 inferior 들어가야 되고. 맞지? 그리고 더 formal이 전자 아니냐, 전자? 즉, 글이잖아, 글. 글은 진정한 이해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걸 못하겠지. incapable. 그래가지고 1번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는 거겠지. 그죠? 자, 다음. 그 다음에 보면 1번 글. 1번 글은 뭐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첫 문장이 이제 동사가 are shaped. 이게 동사지. 형성된다. 이게 동사지. 수많은 동물들의 사회생활이야. social lives. 사회생활.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사는 그런 사회생활. 인간은 왜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거. 이게 다 뭐냐면은 어울린다는 거야. 소셜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어울린다는 거 또는 동물과 동물이 어울린다는 게 소셜의 의미야. 그러니까 어떤 수많은 동물들의 어떤 소셜 라이브,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런 affiliative나 cooperative behavior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뭔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이런 활동. 늑대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네 무리 생활을 하지.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봐봐라. 늑대 무리의 크기 있잖아. 팩 사이즈. 늑대 무리의 크기가 결정되는 이유를 뭐로 보고 있냐면 available food resources 이래가지고 이게 원인이라고 본 거야. 이용할 수 있는 식량 자원 요거에 따라 집단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봤던 거지 기존에는. 늑대는 보통 feed on animals 동물을 먹고 살지. 액나 무스 같은 동물을 먹고 사는데 둘 다 이렇게 하면 되지. 둘 다 사실 늑대 한 마리 한 마리랑 따져보면 더 커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큰 동물을 성공적으로 사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주어고 takes가 동사잖아. 한 마리 이상의 늑대를 필요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it makes sense 하면 it이 가져오고 to suppose가 진주어잖아.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야. make sense지. 이치에 맞다라는 거야. 이 늑대 무리가 발달된 게 늑대의 먹이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가 커진 거다. 이거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논리적인 거지. 그런데 however 하면 요 뒤에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나타난 사실이 뭐냐면 팩 사이즈가 지금 이제 결정되는 게 레귤레이트 되는 게 by social 그리고 not food related factors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식량과 관련된 요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 지금 보면 더 넘버가 주어거든. The number of wolves 그 다음 who can live together in a coordinated pack. 그래서 서로 뭔가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무리로 살 수 있는 늑대의 숫자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 늑대가 서로 가까이 band야 결합할 수 있는
유대할 수 있는 그런 늑대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야. 알았죠? 됐지? 뭐하고 좀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 지금 서로 뭐야? 컴피티션이 경쟁이잖아? 경쟁을 충분히 용인할 만한 응? 그런 어떤 개체 수하고 균형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너무 많아지면 경쟁이 되니까 경쟁은 안 되면서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 정도 늑대 숫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죠? 이거는 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나? 다시 정리해볼까 이거? 자, 대절 안에 것만 따지면 되고 the number of wolves 그 다음에 who can live together in a coordinated pack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주어고 is govern 동사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alanced against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the number of가 또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양쪽 구조가 with whom, from whom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와 균형을 이런 요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치? 그러고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packs and their code잖아. 무리들과 그들의 규범들이 행동 규범들이 breakdown 깨져버린다고 돼 있지. 무리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돼 있지. 그쵸?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게 조심해야 돼.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다야. 옛날에는 늑대 크기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량에 따라서 prey가 들어가는 게 맞지. 그렇지만 데이빗 매쉬의 연구에 따르면 이게 뭐에 따라? 사회적인 요소, 소셜한 요소. 그 정답이 1번. 이렇게 되는 보로 문제였지. 자, 다음 2번을 보면 2번은 내용 쉬운데 이펙스가 영향을 주다고요? 영양분이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준다. 패스트가 동사로 패스트 동사로 금식하다. 아침 식사가 영어로 뭐야? 그래서 브렉퍼스트잖아. 금식을 깨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 금식, 그 다음 피딩은 먹이 주는 거지, 먹는 거지. 그리고 운동 이런 게 다 호르몬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거지. 방금 영양분이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 뉴트리션이. 그러니까 그 얘기에 해당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주 마른 사람의 경우에 호르몬 균형이 바뀐다. 그러면 그들의 뼈가 어떻게 돼요? 미네랄을 잃고 약해질 수가 있죠. 자, 호르몬은 또한 뉴트리션에도 영향을 줘요. 신경체제와 함께 호르몬은 배고픔을 조절하고 식욕에 영향을 줘. 그지? 그래서 그들은 또 메시지를 전달해. 그래가지고 소화체제를 또 조절해. 그래가지고 소화기관한테 얘기를 해. 어떤 음식을 지금까지 먹었다. 응? 그러고 먹은 것 중에서 각각의 이게 소화즙이지, 주스가 즙이다, 즙. 그러니까 각각의 소화즙이 어느 정도로 시크릿 분비돼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또 지방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informs 알려주죠. 뇌에게 알려줘. 응? 뭐에 대해서 알려줘.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살이 쪘다 이런 거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식욕을 조절하게 도와준다는 거지. unaltered hormonal state니까 호르몬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뭐라고 여겨지냐.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뭐에 책임이 있다? 식욕 감소. 응? 그지? 보통 아픈 사람들이 겪는 식욕 감소. 그죠? 요거의 원인이 호르몬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또 호르몬은 또한 어디에도 영향을 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고 배고픔을 억제하고 소화를 억제하고 영양분의 흡수를 또 억제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영양이나 건강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뭐 상태를 봐야 돼? 호르몬 시스템의 상태를 보는 거. 요게 그 답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영양분과 호르몬은 어쨌든 서로 연관돼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럼 연관이 되는 거니까 exclusively는 안 되고요. 연관이 돼야 되니까 interdependently 상호 의존적으로.
그래가지고 호르몬이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4번 컨트롤이 답이 되는 거지. 다음. 자, 그 다음에 3번 글은 엄청 쉽지. 이건 엄청 쉬운 글이야. 그래서 이거는 굳이 다 안 읽어볼 거야. 다 안 읽어보고 그냥 답만 확인하고 가자. G가 figure out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전체 뭐를, 숫자를, number.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 자극에 대해서. 그죠? 1번이 답이었었지.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었지. 어떤 감각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잖아. 얘네가 어쨌든 이게 소리하고 톤하고 플래시, 불빛하고 두 개였는데 맞지? 서로 어쨌든 요 자극을 줬을 때 숫자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 아니야. 그지? 더하기 능력이 있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글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기프트 기빙이야. 선물 주는 것. 선물 주는 건 쇼핑 중에서도 가장 미스테리한 영역 중 하나다. 알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쇼핑을 할 땐 뭔가 특징이 뭐냐? 불합리한 행동이 그때는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되는 거야. 선물로 뭘 쇼핑할 때는 불합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보통이래, 이게.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스펜딩 영역에서. 그리고 그런 행위가,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가 이게 tolerated. 관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예측도 미리 되고, 심지어는 encouraged. 장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사실 기프트 기빙이라고 하는 문제는 쇼핑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뭐에 대한 문제? 뭐에 대한 문제다? 감정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그 쇼핑을 하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문제다. 자, 이것이 하는 것,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 바로 이 기프트 기빙이 이렇게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기프트 쇼핑이 갖고 있는 극단적인 성격, 그리고 그 비논리적인 성격, 네이처가 성격이라는 뜻이잖아. 사실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선물로 쇼핑을 한다라고 하는 건 감정적 과정이고, 그죠? 그리고 관계되면서 썼지? 인 다음에 뭐 와야 되는데, 그치? 소비자가 그 안에 쏙 빠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어떤 영역이냐면 수요 공급, 수요, 가격 이런 원칙들이 go out the window, 창밖으로 나가버리는 게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야. 왜냐하면 anxious, 초조한 소비자들이 최선을 다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에게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 그래서 선물로 쇼핑을 하는 그런 쇼핑 고객들은 샤프 중에서도, 그러니까 쇼핑하는 사람들, 고객 중에서 가장 susceptible이야. 취약한 애들. 영향을 받기 쉬운 애들. 민감한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스마트 리테일러스, 똑똑한 소매업자들, 판매업자들은 요거를 기꺼이 잘 준비가 돼 있어. take advantage of가 이용하다지. 이런 방어 능력이 없고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기프트 바이어들을 활용할 준비를 잘 해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한편 샤퍼들 자신도 자기가 이런 vulnerable도 susceptible하고 똑같잖아. 자기가 취약하다는 걸 알아. 아는데 방어할 의지가 없어. 아이 뭐 아버지 드리는 건데 뭐 좀 비싸면 어때 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지? 받는 사람을 뭔가 pleasing, 즐겁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의도한 어떤 정서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가격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다. 라고 해서 충분히 음미할 만한 글이야. 응용해서 나오기 충분한 글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선물로 뭘 쇼핑할 때는 소비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태가 전략적인 거 아니야. 굉장히 불합리한, unreasonable. 그지? 왜냐? 뭐에 많이 움직여? emotion. 이래가지고 5번이 답이었던, 그지? 그런 소리지.
자, 다음 거 이제 창문 19단원. 일단 첫 번째 거 읽어보면 자, involves고요. involve의 동사가 목적어가 asking이다. 동명사의 의미상주어 summon이고, 알았지? 이게 이제 동사고, 이게 목적어인 거야. 이거는 의미상주어. 그래서 many no situation, no라고 거절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은 보통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ask 투부정사잖아. 자발적으로 어떤 voluntary task나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걸 요구하면서 생기는 문제야. 자, 여러분이 지금 일이 많아. 오버로드 됐다는 건 짐이 많다는 거야. 로드가 짐이거든.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야. 그럼 여러분은 뭐 하고 싶어? decline. 거절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은 싫거든. 뭐 하기 싫어해? 상대방을,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를 disappoint, 실망시키기가 싫단 말이야. 그 결과 여러분은 자, 지각동사야. 목적어지? 목적 보호지? either, 그 다음 뭐 찾을까? or. either or.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부탁을 거절하기는 좀 싫고, 그러니까 거절은 해야 되는데, 친구가 실망할까봐 좀 그렇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어떻게 하냐면은, taking on the assignment야. 분명히 assignment를 받았어. 그런데 doing less than your best니까 best보다는 못하는 거지. 알았지? 그리고 taking on the assignment 이걸 받았어. 근데 resenting 화내 요청한 사람한테. 요렇게 되는 상황 이거나 그지? 여러분 자신이 요런 모습을 드러내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자 assignment를 받았으나 끝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지? 자, 모든 이런 취약한 어떤 선택들이 우리를 유혹을 해. 우리가 뭔가 방법을 못 찾을 때. 사실은 to phrase a no response야. 뭐라고 해야 돼?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뭔가 polite, 예의 바르게 친구나 동료한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못 찾게 되면 이런 weak choice, 잘못된 선택들 이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거야. 일은 떠맡에 열심히 안 해버리고 안 하니만 못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대신에 뭘 하냐면 이게 이제 명령문이야. 조언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해라? express appreciation. 감사함을 표현을 해라. that은 appreciation에 대한 동격 내용이야. 여러분의 동료가 어쨌든 여러분을 생각해 준 거 아니야? 여러분을 떠올린 거 아니야?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콜론 한 다음에 보충 설명하고 있잖아. 다운표 보이지? I feel honored. 기분 좋은데? 영광이다. 네가 나를 와 그래 너네 그룹의 이 대표로 뭐 얘기할 수 있게 그런 중요한 행사에서 야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줬어? 고맙다. 또 I'm so pleased. 너무 기쁘다. 네가 나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요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준 거 와 고맙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엔 세미콜론이지.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이제 얘기가 또 전개가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식의 this work야. 그 다음에 이제 봐봐. I know this work is critical to the overall success of the event지. 요거는 이제 요 얘기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그런 거로 비슷하구나. 맞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네. 이어지는 거네. 나도 알아.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란 거 알아. 크리티컬, 중요한 일이란 뜻이지. 근데 어쩌겠냐. 불행히도 내 스케줄이 그걸 허락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런 말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the implication of your phrasing. implication은 imply에서 온 거 아니야? 함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phrasing, 여러분의 이런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your friend has honored you by asking. 어쨌든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걸 요청함으로써 여러분을 굉장히 명예롭게 해줬다. 이걸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
when you thank him.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맙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 언어에 대해서. 그렇지만 대신에 뭐는 확고하게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요걸 빈칸에서 확고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빈칸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되겠지. turn down. 요건 확고하게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친구도 분명 여러분의 sincere regret지. 진심 어린 유감을 이해를 해줄 거라는 거지. 그리고 regret의 내용이 대절이니까 요거 두 개는 동격이고. 응? 여러분이 그 프로젝트를, 그 과제를 응? 못 맡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해준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 되게 좋은 글이야. 아주 실용적인 글이야. 그지?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참 곤란할 때가 아주 친한 사람인데 돈 빌려달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곤란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아주 친한 사람인데는 원래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상황이 또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그냥 관계가 안 깨지게 하려면 줘야 돼. 그냥. 작은 돈은 그냥 줘버리고 좀 큰 돈은 얘기해야지. 뭐 못한다.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그거는 못 빌려주고 나도 힘들 수 있으니까 하고 대신에 내가 성의는 좀 보일게. 이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야 하고 조금 주면 그러면 고마워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십시일반 지인들 도움 받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 그런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 기분도 안 나쁘게 하고. 자, 어쨌든 다음 거. 지금 요 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긴데 읽어보면 이게 가주어 진주어지. 이렇게. 다음의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게 흔하지 않은 게 아니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제품이, 그지? 기술적으로 우월한 제품이야. 근데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지. that failed, 실패하거나, sold poorly, 잘 안 팔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뭐에 비해서? relative to 하고, 똑같잖아. technically inferior competing products.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봐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열등한 경쟁 제품보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안 팔리거나 실패한 그런 제품인데, 기술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이런 경우가 꽤 많다는 거야. 더 좋은 제품인데 안 팔리는 경우. 이런 거 발견하기가 어렵지가 않다. 자, 어떤 제품들은 왜 실패하냐면은, 너무, closed standards거든? 뭔가 폐쇄된, 닫혀있는 기준을 활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외부의 어떤 혁신을 제한을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지금 이렇게 some failed, 또 여기도 some failed. 알았지? 또 다른 경우에 그리고 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심표니까 어차피 counter intuitive 하면 직관에 반하는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언뜻 이해는 안 가지만 이런 말이에요. 언뜻은 이해는 안 가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알았지? 또 어떤 건 왜 실패하냐면 제품 개발 매니저가 뭘 안 해서 그래? technological compromises. 기술적으로 타협을 해야 돼. 타협을. 그래가지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타협을 하는데 그걸 못해서 그렇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는 잘 안 가. 왜 안 가냐? 그 다음 뒤에 설명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도대체 making sacrifices in features or performance, 봐봐래. 제품의 어떤 feature, 기능이나 performance야, 능력, 이런 거에서 희생을 하는 게 어떻게 소비자 만족에 도움이 돼? 이렇게 이제 거꾸로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앞에 거에 대한 반론이란 말이야. 이게 이해 안 가는 이유야. 아니 소비자들은 최고의 제품을 원하는 거 아니야? 돈이 구매할 수 있는? 이렇게.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사례를 하나 들어주는 거지. 이 베타맥스 테이프가 있는데 이게 고전적 사례다. 1975년 소개된 베타맥스 테이프는 조그만 테이프였어.
대신에 이제 뭐가 좋냐면 definition이야. 뭐가 좋다 그래야 되나? 해상도? 이런 거? 응? 응. 이런 게 VH 포맷보다 더 좋았단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카메라 회사가 찾았어. 비디오 포맷을. 자기네들의 새로운 홈 비디오 카메라에 쓸만한 그런 포맷을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이 회사에 접근을 한 거야. 베타맥스 게 좋으니까. 아까 데포니션이 좋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기술자들이 그 베타맥스 테이프의 리코딩 타임을 확장을 안 하려고 해. 왜냐하면 이게 비디오 퀄리티를 컴프로마이즈. 컴프로마이즈가 타협하다는 뜻 말고 타협이라는 말은 내 거를 하나 양보하고 내주는 거지. 그래서 저해하다는 뜻도 있어. 그렇게 외워도 해? 타협이란 말은 내 거를 하나 주거나 양보하는 거니까 저해하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비디오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리코드 그 비디오 테이프의 녹화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해줬단 말이지. 이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카메라 회사가 turn to the company VHS 포맷 이거를 소유한 회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물론 얘네들도 알아. VHS가 좀 더 못한 회사다라는 걸 알아. 근데 그러나 하고 because부터 심표 여기까지 심표 찍혀 있었고 어쨌든 VH를 소유하고 있던 그 회사가 was willing to 기꺼이 accommodate 하냐? 그 요청을 받아주는 거 아니야? 좀 더 리코딩 타임을 늘려달라는 거. 그래서 계약을 따냈지.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회사는 깨달은 거야. 소비자들이 밸류가 소중히 여기다. 굳이 스페어 테이프를 안 갖고 다니는 것의 편의성을 뭐보다 더 높게 쳐주고 있어. Higher Picture Quality야. 사진 퀄리티가 나은 것보다는 귀찮게 테이프 하나 더 안 갖고 다니는 게 더 중시하는 그런 적이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VHS 포맷을 갖고 있던 그 회사가 나중에 쭉 해가지고 라이선스야. 그 기술을 특허를 내고 다른 또 third party니까 제3자 제조업체들한테 라이선스를 또 준 거네.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베타맥스의 가격을 엄청 떨어뜨리게 만든 거네. 결국 1988년에 베타맥스 테이프를 만들던 회사가 어벤던이 포기한 거 아니야? 자기네 포맷 자체를 포기를 한겨. 그리고 얘네도 VHS 플레이어를 제조하기 시작했네. 자기네 게 원래 더 나았는데. 맞지? 자, 보통 어떤 걸 설계하는 디자이너들이나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공학도들이야. 자기네가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획기적인 발견이거든. 뭔가 획기적인 어떤 기술 이런 거에 막 에너지를 받아요. 맞겠지? 뭔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뭔가 accomplish이지 성취하는 거야. 꿈만 꿔왔던 that they only dreamed. 근데 that were impossible이지. that were possible. 응? 가능할 거라고 꿈만 꿨던 그런 태스크를 성취했다. 응?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을 받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뭘 놓쳐? 실제 중요한 건 뭐야? 소비자의 니즈를 fulfilling, 충족시키는 건데 자기네의 어떤 기술적인 거기에 도취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소위 무슨 함정이래? 퍼포먼스 트랩이라고 부르는 그런 함정에 succumb to, 굴복하게 된다는 거지. 베타맥스의 케이스에도 소비자들이 중시했던 건 뭐야? 퍼포먼스보단 뭐니? 편의성 아니야? 그걸 또 중시했던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두 번째 거는 편의성. 편의성 중에서는 뭐야? 아까 녹화 시간 길게 해달라는 거. 그지? 5번이 답이었던 거지. 그리고 글 제목은 기술이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공을 못했지. 3번이지. 기술적으로 우월한 제품이 항상 이기지 못하는 이유.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지 못해서 그렇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 4번 보자.
우리가 저기 챕터 20은 다 풀어봤지 이것도. 챕터 20은 뭐 틀린 거 있니 혹시? 9문제 중에? 채점 안 했어? 그래? 알았어. 이따 채점하고. 일단 19 먼저 마무리하자. 자, 역사가 앤드류 뭐야 이거? H바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이제 go too far 하면 너무 멀리 갔다는 거구나. 응?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어감이네. 노인들에게 선호하는 어떤 트리트먼트, 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지나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amount to가 뭐뭐에 이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러한 어떤 행위가 뭐에 이르다, 뭐뭐에 이르다야. 이게 오히려 reverse form of discrimination이에요.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거 많지? 의료비도 싸게 해주고 교통비 면제해주고 기타 등등 연금 주고 응? 이렇게 하여튼 여기서 프리퍼럴 트리트먼트를 제공을 한단 말이야. 그지? 응. 근데 이게 오히려 역차별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조치가 보면 한 집단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야. access to special program이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주는 거 아니냐. 근데 단지 뭘 근거로? 나이만을 근거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페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주는 거야. 자, 만약에 이런 사회에선 age irrelevant society야. 나이가 별로 무관한 사회야. relevant 하면 적절한 연관성 있는. irrelevant 하면 나이가 별로 상관없는 사회에서 과연 노인들은 그러면 스페셜 베네핏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걸 아켄바움이라고 해야 되나? 아켄바움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간접인문이잖아. 과연 나이가 should serve as 기능을 해야 돼. 응? 어떤 정책이나 어떤 실행에 있어서 나이가 그 근거로 과연 작동을 하는 거.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나이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예를 들어서 의무퇴직 mandatory retirement 강제퇴직이야. 강제퇴직은 사실은 차별하는 행위지. against니까 안 좋게 차별하는 거지 뭐. 노인들에게 불리한 차별 아니야. 왜냐? 나이만 갖고 직장에서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나? 예측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만 갖고 그 제한을 하는 거 그거 좀 불합리한 거고. 한편 또 이거 shelter allowance니까 shelter가 뭐냐면 주거지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주택연금? 뭐 주택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거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게 not but이잖아. 그지? 주택비를 뭐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치자. 그게 shelter allowance가 나이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연령 집단들도 집 필요하지. 하우징 코스트와 관련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꼭 노인들만 도와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런 논리가 어디에도 적용이 돼? 시니어가 보통 시니어를 하면 60세 이상 노인들이야. 시니어들이 디스카운트 받는 거, 할인 받는 거 있지.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응? 사실은 젊은 4인 가족이 as much need지. 사실 노인 커플만큼 그렇잖아. 시니어 커플만큼 노인 부부만큼 젊은 4인 가족이 식당에서 디스카운트 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지 않냐? 크지 않냐? 돈 쓸 때 더 많지 않냐는 거지. 응? 따라서 나이에 기반한 이런 정책을 리뷰해보는 거. 응? 이게 때로는 또 노인들에게 오히려 베너핏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응. 자, unduly 뜻. 자, due라는 단어 알아? 자, due to가 뭐뭐 때문에지? 근데 due가 그냥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모르지? 적당한이라는 뜻이야. 정당한이라는 뜻이야. li 붙여봐. 어떻게 돼? duly. 응? 정당하게. unduly. 정당하지 못하게. 단어 잘 외워지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게 근거 없이 어떤 사람들을 favor, 선호하거나 disfavor, 호의를 주거나 호의를 안 주는 거. 단지 그들이 우연히 나이가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should be reconsidered. 재고돼야 된다. either or 아니야? scrapped. 없애버리거나 reformulate. 다시 만들어야 된다. age is는 뭐야? 나이에 따른 차별이야. 단어 안 해주면 이거 생각하면 돼. 섹스 알지? 섹시즘. 뭐지? 성차별주의. 나이 차별주의에 대한 외침이 우리의 어떤 잘못 이런 거에 기능을 한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빈칸에 들어갈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모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합리적 근거를 사용하자는 것이. 꼭 나이만 갖고 하지 말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글 제목은 단지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하지 말자는 거야. 알겠지? 나이와 연관없이 a fair, age irrelevant society를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지? 공정한 나이와 상관없는 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챕터 19도 했고 챕터 12는 해석해봐야 채점해보자. 요거 1번에 2, 2번 4, 3번 2. 다 맞았니? 다 맞았으면 넘어간다 그냥. 알았지? 그 다음에 또 지문 1번 5, 2번 5, 3번 5. 3번 틀렸어? 2번에 5번. 아, 2번에 이거 틀린 거야? 가리킨 대상? 2번에 5. 이거 틀렸어? 잠깐만. 이게, 보자, 잠깐만. 앨런 캠벌이라는 젊은이가, 그지? 젊은이가 바로 그러한이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는 당연히 누구야? 얘 아니야? 앨런 캠벌? A는 앨런 캠벌 맞지? 그지? 그 다음에 B는 그런 믿음이 앨런에게 empower, 뭔가 힘을 줬고, 또 여기서 당연히 앨런을 말하는 거 아니야? 앨런이 110% 능력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그러니까 B도 앨런이 맞고. 다음. 앨런이 자기 자신의 his ridiculous ambition이잖아. 말도 안 되는 야망을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야? 이 his가 앨런이지. 그죠? 그 다음에 D번. 보자, 요거. What is your goal? 너 목표가 뭐니? 라고 B를 asked 앨런이지. D도 앨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올림픽 메달 따는 거예요. 라고 바로 대답을 했잖아. At this point. 이때는, 그러니까 요 시점에는 빌이 아직은 뭐야? 자기 권리가 있는 거야. 비웃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디스미스 있는 도로 내보내는 거 아니야. 도로 가라고. 아일랜드로 돌아가라. 이거 누구 권리야? 빌의 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답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5, 4번에 5, 그 다음에 5번에 1, 6번에 2. 자, 4번. 잘 봐봐. 지금 1950년대 후반 아이작이 10대 중반일 때지. 10대 중반일 때 그의 엄마가 그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누구야? 엄마 아니야? 하나는 아이작이 충분히 배웠다. 학교에서 이제 충분히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뭘 운영해라. 엄마 땅을 경영을 해라. 자, 지금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건초도 많고 건물도 있고 또 저 펜스도 고쳐야 되고 하인들도 있고, 그지?
이거 전부 다 big responsibility야. 그죠? 그래서 해나 뉴튼은 생각을 한 거야. 아, 이제는 자기 아들이, 예? 그 친구가 자기의 의무를, 예? 나중에 어차피 땅 이거 다 물려받을 텐데, 요 의무를 지금 해야 될 때 아닌가. 일단은 B는 안 된다. both men. 두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B는 건너뛰어야 돼. 그죠? 그리고 C는 돼. C는 사실 아이작은 미저러블이야. 되게 비참한 이런 뜻인데 못한다는 소리야. 농사도 못 짓고 또 농사 지으면서도 미저러블 했다. 농사도 못 지을 뿐더러 지으면서도 별로 저기라는 거야. 다행히 아이작한테는 참 운이 좋게도 두 명의 남자가 등장을 했네. 응? 그의 인생에서 두 명의 남자가 인터빈이 개입하다 아니? 그 엄마의 결정에 개입을 한 거지. 그죠? 자, B는 어쨌든 C 다음에 나올 수는 있겠지. 그치? 자, 하나의 브라더, 오빠였던 아이작 삼촌, 윌리엄 아이스코우, 또 그의 학교 교장, 미스터 스톡스. 이 두 사람이 하나를 방문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네. 아이작 좀 학교에 돌려보내달라. 심지어 교장 선생님 스톡스는 수업료를, 등록비를 떨어뜨려주겠다. 드랍. 응? 내려주겠다. 응? 이 엄마가 애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그죠? 자, D 읽어보면 It didn't take long이니까 오래 안 걸렸어. 하인들이 금방 깨닫게 되지. 이거 아이작 얘 no sheep farmer구나. 양 잘 기르는 애가 아니구나. 맨날 울타리 밑에 앉아가지고 책이나 읽고 그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야. 에? 그지?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해가지고 계속 그런 내용 나오잖아.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C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아까 B였었잖아. B. 그 두 사람. 그러니까 B가 나올 계제는 C 다음에 B밖에 나올 계제가 없어요. 맞지? C 다음에 B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B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B 다음에 다시 또 D로 가? 아니잖아. B는 왜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안 읽었잖아. 두 사람이 다 의견 일치를 본 게 아이작 얘는 운명이다 이게. 공부할 운명이다. 공부할 운명. 어쨌든 몇 달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아이작이 뭐야 다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건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이거든. 맞지? 그럼 D가 먼저 나와야지. DCB를 이렇게 가야 될까?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순서 따지는 거야. 알았지? 근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어야지.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